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이 자라는 집, 사회정서 학습 SEL의 성공적인 가정 연계를 위한 종합 가이드 이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아이들 키우면서 뭐랄까 공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해진 게 이 사회정서 역량 SEL인 것 같아요. 맞아요. OECD에서도 미래교육 핵심으로 꼽았다니까 이게 정말 필수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회정서 학습, 이게 무언지, 또 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게요. 그냥 뭐 착한 아이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네. 아이가 자기 자신, 또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고, 또 건강한 관계 맺고, 책임감 있는 결정 내리는 법, 이런 걸 배우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에요. 평생 과정이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읽기 쓰기 능력처럼 아주 기본적인 사회 정서적 문해력을 기르는 거죠. 사회정서적 문해력 표현이 딱 와닿는데요. 그 자료에 보니까 CASEL이라는 기관에서 5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인가요? 네, 그게 바로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이 5가지입니다. 자기인식, 자기관리. 네, 예를 들면 자기인식은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뭘 잘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고요. 자기관리는 뭐랄까, 충동조절,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죠. 그냥 참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참는 거랑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친구가 장난감을 확 뺐었어요. 그때 바로 소리 지르는 대신에 잠깐 숨 고르고 돌려줘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런 거죠. 아하, 네네. 훨씬 실질적인 능력이네요. 그럼 사회적 인식이나 관계 기술은요? 사회적 인식은 다른 사람 감정 읽는 거예요. 음흠. 친구 표정 보고 쟤 속상하구나. 이걸 아는 약간 공감 능력 같은 거고요. 공감 능력. 네. 그리고 관계 기술은 그렇게 상대방 마음을 알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뭐 갈등을 푼다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한다거나 이렇게 건강하게 어울리는 방법을 아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은 내 행동이 나랑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서 좀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능력이고요. 와,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 다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왜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학교에서 배우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가정이 아이의 첫 번째 교실이니까요. 첫 번째 교실. 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연습 공간이기도 하고요. 부모님이랑 매일 나누는 대화, 뭐 같이 갈등 해결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네네. 그 모든 게 아이한테는 사회정서 학습에 진짜 생생한 교재가 되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강력한 역할 모델이 되거든요. 부모가 역할 모델이라는 거 정말 와닿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학교랑 가정이 이렇게 연결될 때 학습 효과가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연계될 때 효과가 더 크군요. 네. 최근에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학부모용 진단도구 같은 걸 만든 것도 이제 가정이 아이 역량 파악에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 보여주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그 중요한 역할 모델로서 부모님이 집에서 좀 구체적으로 해볼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자기 감정을 말로 잘 표현 못할 때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부모님이 먼저 감정 표현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요? 네, 엄마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속상했어. 이렇게 솔직하게요. 어렵지만. 아하, 그리고 아이한테는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좀 열린 질문을 던져주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죠. 그게 중요해요. 그냥 아이 감정 자체를 그랬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들어주는 것. 근데 아이가 막 떼를 쓰거나 화를 주체 못할 때, 그럴 땐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자료에 보니까 5초 멈춤 규칙 이런 것도 있던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물론 쉽지는 않죠. 근데 효과적인 자기관리 훈련법이에요. 감정이 막 격해질 때 일단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같이요. 네, 우리 잠깐 숨 크게 쉬고 다시 얘기할까? 이렇게요.
처음에 좀 어색해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아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게 돼요. 아, 반복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근데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당장 입시 경쟁 때문에 아유, 학업이 먼저지 이런 생각도 하시고 네, 맞아요. 현실이죠. 또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한테 집중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고민도 많으시고요. 네,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회 정서 역량이랑 학업 성취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자기 조절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는 이런 사회 정서 역량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아이들이 학업 집중도도 높고 문제 해결 능력도 더 높다는 연구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연구 보면 자기 조절 능력이 높은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 받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 15%더 높았다고 해요. 와, 15%나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인 성적 경쟁으로 볼 게 아니라 아이의 평생 마음 근력을 키워주는 그런 장기적인 투자로 봐야 하는 거죠. 마음 근력, 장기적인 투자. 네. 그리고 시간 부족 문제도요. 물론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괜찮아요. 온전히 아이한테만 집중하는 질적인 시간을 갖는 게 양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질적인 시간이요? 네. 뭐 식사 시간이나 잠들기 전에 잠깐 나누는 대화라도 좋고요. 네, 사회정서 역량이 오히려 학업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 그리고 짧더라도 질적인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 정말 인상 깊네요. 네. 오늘 이 마음이 자라는 집 자료를 통해서 사회정서 학습의 의미부터 가정에서의 실천법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아이가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좀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집에서부터 마음 근력을 키워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뭐 복잡한 이론이나 완벽한 기술을 막 쓰려고 애쓰기보다는요. 그냥 아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지지해주려는 부모님의 그 꾸준한 노력, 그거 자체가 최고의 사회정서 학습이 될 겁니다. 꾸준한 노력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부모님 자신의 감정을 먼저 돌보는 거요. 아, 부모님 자신의 감정이요? 네. 부모님 마음이 지쳐 있으면 아이 마음을 제대로 보듬어주기 어렵잖아요. 먼저 자신을 챙기셔야 합니다. 네, 맞아요. 부모님 자신을 돌보는 것.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함께 성장하는데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하루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감정 조절의 모범적인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